학교 교육과정 설명의 진행을 맡게 된 교사 서현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석화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교 김영희 교감 선생님께서 교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석화초등학교 전출 교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영 선생님 홍천 삼생초로, 한나 선생님 홍천 속초초, 이윤경 선생님, 박현숙 선생님, 임영규 선생님, 한지순 선생님 홍천 남산초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경하 선생님 춘천 후평초로, 금옥경 선생님 춘천 춘천초로, 남혜란 선생님 홍천 남산초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문경선 선생님, 타가람 선생님, 이윤경 선생님 홍천 남산초로 자리를 옮기셨고요. 김태정 선생님 속초 청해초, 홍정숙 특수실무사 선생님 홍천 고등학교로, 강윤영 도서관 사서 선생님 홍천 중학교로, 이현숙 조리실무사님, 박미경 조리실무사님 홍천 중학교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2022학년도 전입교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 선생님 춘천 신남초에서, 김선경 선생님 춘천 장학초에서, 김성돈 선생님 영월 청령포초, 백형일 선생님 춘천 교동초, 오선아 선생님 춘천 성림초, 이나래 선생님 춘천 호반초, 이윤정 선생님, 이지윤 선생님 춘천 성림초에서 오셨습니다. 장미원 선생님 춘천 성원초에서, 홍재은 선생님 원주 솔샘초에서, 안지은 선생님 전북 봉서초에서 오셨습니다. 김은정 선생님, 김자경 선생님은 복직을 하셨습니다. 임유신 선생님 홍천 구성초에서, 장창훈 선생님은 올해 신규 교사이십니다. 김은진 선생님 홍천교육청에서 우리 학교로 전입을 해오셨습니다. 최오경 특수지도사님은 홍천 구성초에서, 전상선 교육복지사님은 홍천 중학교에서, 임광래 조리사님은 홍천 남산초에서 오셨습니다. 한순희 조리사님 속초초 월운분교에서, 홍금아 조리사님 홍천 여고에서, 정미자 사서 선생님 홍천 오한초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님 해나 카프만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2022학년도 석화초등학교 교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우 교장선생님, 김영희 교감선생님, 학급 담임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이 되겠습니다. 1학년 1반 김선경 선생님, 1학년 2반 김지수 선생님, 1학년 3반 이나래 선생님, 1학년 4반 김정돈 선생님입니다. 2학년 1반 홍재은 선생님, 2학년 2반 장미원 선생님, 3학년 1반 김자경 선생님, 3학년 2반 류경미 선생님, 4학년 1반 이지윤 선생님, 4학년 2반 오선화 선생님, 4학년 3반 백형일 선생님, 5학년 1반 이윤정 선생님, 5학년 2반 장창훈 선생님, 6학년 1반 김선 선생님, 6학년 2반 김은정 선생님. 특수학급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신 누리반 선생님, 최원균 희망반 선생님, 최오경 특수교육 지도사님입니다. 전담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학년 5학년 과학과 실과를 전담하시는 서현석 선생님, 4학년 6학년 과학과 실과를 전담하시는 김지은 선생님, 1학년 2학년 안전한 생활과 3, 4 음악을 담당하시는 안진영 선생님이십니다. 마경화 보건 선생님, 김은진 전문 상담 선생님, 신미주 영양교사입니다. 급식실 교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희 조리사님, 권문정, 임광래, 한순희, 홍금아 조리실무사님입니다. 안봉식 스포츠 강사님, 도교 전담과 승상사는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정 영어회화 전담 선생님, 해나 카프만 원어민 선생님이십니다. 박경수 교무행정사님, 신일숙 교무행정사님입니다. 하문숙 다문화 선생님, 전상선 교육복지사님, 정미자 도서관 사서 선생님입니다. 방과후와 돌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인숙 방과후 전담사님, 지선희 돌봄 전담사 선생님, 조성숙, 이정숙, 연경 돌봄 선생님입니다. 행정실 교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종 행정실장님, 진경희, 정자연, 이문수 주무관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인태 보안관님,
네, 이상 2022학년도 석하초등학교 교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교 이홍우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화초등학교 이용우입니다. 춘부를 지나면서 땅에서는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고 나무도 한껏 물을 머금어 새순을 틔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대면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와 학부모 총회를 가져야 하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갖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잘 이겨내면서 교육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 1학년 어린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긍정의 신호로 삼아 석화 교육가족은 감염병 예방 관리에 힘쓰면서 사랑, 상상, 공감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행복한 석화 교육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이 함께할 때 우리 아이들은 창의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어린이로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들과 선생님들만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2022학년도 석화 교육과정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히 늘 함께 하시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석화초등학교 학부모 교육과정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화초등학교 교무부장 서현석입니다. 교무부에서 안내드릴 내용은 첫째, 교육 목표, 학교 현황, 환경 개선. 둘째, 2022학년도 학사 일정. 셋째,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금지. 넷째, 등교 수업, 출결 안내 등입니다. 먼저 본교 교육 목표 및 교육 지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사랑, 상상, 공감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하여 지성교육, 감성교육, 민주 시민교육, 건강, 안전교육 4가지 영역에서 합리적으로 깊게 생각하는 어린이, 경청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어린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어린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교사를 교사상으로, 배움이 즐거운 어린이,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함께 나누며 더불어 생활하는 어린이를 학생상으로,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학부모, 학교와 교사를 믿고 함께하는 학부모를 학부모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둘째,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는 1962년 6월 13일 개교하였으며 1996년 3월 1일 석화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일 현재 제22대 이홍우 교장선생님께서 부임하였으며 2022년 1월 4일 제59회 졸업식으로 졸업생 누계 총 8,159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76명, 2학년 50명, 3학년 44명, 4학년 55명, 5학년 49명, 6학년 43명,計 317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특수학급은 2학급으로 8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자 교직원은 11명, 여자 교직원은 40명, 그래서 모두
5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석가초등학교는 2021학년도 하반기에 많은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계단 벽면 도색을 어린 왕자의 모티브로 하여 아름답게 또 학생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겨울방학을 통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관, 급식소, 외부 도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실과실을 정비하여 좀 더 학생들이 실습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댄스 교실이 가능한 교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학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업식 및 입학식을 3월 2일, 학교장 재략 휴업일을 5월 6일과 6월 13일, 여름방학을 7월 20일, 겨울방학을 12월 30일 날 하고자 합니다. 1학기를 95일, 2학기 95일, 그래서 190일을 수업일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학기 주요 학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은 진단활동, 학교폭력 예방교육주간, 온라인 학교교육 설명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4월은 학부모 상담주간, 장애 이해 교육주간, 5월은 5월 12일 날 학부모 공개수업, 5월 23일과 27일 사이에는 1학기 현장 체험학습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6월은 통일교육주간, 생명존중 교육주간, 3, 4학년 생존수용 교육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은 상반기 교육과정 평가 및 여름방학 시행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2학기 학사 일정으로는 8월은 8월 25일과 26일 사이에 5학년 수련활동이 있으며 9월에는 학부모 상담주간 6학년 테마학습 여행이 9월 15일과 16일 사이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10월은 2학기 현장 체험학습 및 동료 공개 수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은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2월은 2학기 교육과정 운영 평가 주간 및 종업식, 졸업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학년은 1교시 9시 10분, 2교시 10시, 3교시 10시 50분, 점심시간은 11시 30분서부터 12시 20분간 50분간 운영하며 4교시는 12시 20분, 5교시는 1시 10분,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 5교시가 끝나면 1시 50분이 되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경우에는 1교시 9시 10분, 2교시 10시, 3교시는 10시 50분, 4교시 11시 40분, 점심시간은 12시 20분서부터 1시 10분까지 50분간을 역시 운영합니다. 5교시는 1시 10분, 6교시는 2시, 그래서 6교시가 끝나면 2시 40분이 되겠습니다. 학급별로 하교 시간은 담임교사의 하교 지도 시간에 따라서 10분 정도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금지 관련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3월 6일서부터 일부 개정돼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의 목적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면서 학교 시험에서는 배운 내용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한다거나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 등을 세부 추진사항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행교육이란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면서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 배울 것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못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등교 수업 및 출결 관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결석을 병결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또는 출석인정결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병결결석 같은 경우는 결석계와 별도의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되며 미인정결석도 역시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한 출석인정결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정결석은 체험학습 신청, 경조사로 인한 결석,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장 허가 대회 참가에 따른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관련 결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 결석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컬으면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대회, 현장학습, 교환학습, 교회 체험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석인정 결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조사 범위에는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은 1일, 입양은 20일, 부모 및 조부모, 외부모 사망일 경우는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외 배우자의 사망일 경우는 3일, 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등은 1일 등으로 출석 인정되는 경조사 범위가 있습니다. 교회 체험학습은 신청사를 2,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고 체험 후 7일 이내에 역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횟수가 관계없고 연간 30일 이내입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는 최대 57일까지 가능합니다. 장소는 물론 국내의 어떤 장소든지 가능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병결에는 먼저 출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모님, 학부모 의견서나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으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하게 됩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도 출석 인정 조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등교 중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됨으로 인해서 등교 중지가 되고요. 내가 PCR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은 역시 등교 중지가 되겠습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를 권고드리고 있으면서 그 검사 결과가 확인 시까지는 등교 중지입니다. 부득이하게 미등교 시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거인이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역시 등교 중지가 되겠죠. 동거인이 강원도교육청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등교가 가능합니다.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무증상자는 등교가 가능하고 등교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PCR 검사 및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재검출이 될 수 있으니까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확진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으므로 등교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등교 중지 관련 증빙 서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원 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 방역 당국의 문자 내역 또는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사진, 또 신속 항원 검사 보고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 기록지 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제출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무부에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화초등학교 연구부장 안진영입니다. 연구부에서 안내해 드릴 내용은 교육과정, 행복성장평가, 원격 수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서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교과 부분에서 1학년에서 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를 배우고요. 3에서 6학년은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그리고 5학년부터는 실과 과목이 추가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학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됩니다. 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암기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현재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이를 반영하여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에 맞춰 운영됩니다. 네,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9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추구합니다. 이런 핵심 역량을 반영하여서 교과 역량으로 잡고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며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사항입니다. 국어과에서는 한글 교육이 62차시 이상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지도를 하게 되고요. 6학년에서 연극 대단원이 구성되어 체험 중심의 연극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3에서 6학년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과 연계하여 독서 단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수학과에서는 1, 2학년들은 누리과정과 연계한 조작적 활동을 강화하고요. 전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실생활 활용을 고려하여서 성취 기준이 추가, 삭제, 병합됨으로 학습량 적정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네, 실과과에서는요. 정보 관련 교육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 중심으로 내용이 개편되어서 17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됩니다.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은 학년군별로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 1, 2학년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총 수업 시간 수가 조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어 교과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1-1이라고 써있죠.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것. 또 1-1에서도 가책이 있고 나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교과서로 국어 활동책이 있습니다. 네, 수학 교과서는 이렇게 수학과 수학 익힘책이 있는데요. 수학 익힘책은요. 가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워크북으로 사용됩니다. 담임선생님에 따라서 이 수학 익힘책을 수업 시간에 같이 활용하시거나 또는 가정학습 과제로 제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1, 2학년들이 배우는 통합교과서입니다. 이전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책이 분리되었던 것들이 이렇게 한 권으로 통합되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네, 도덕실과 영어 이런 책은 학년 숫자가 써있죠. 학기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1년 동안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과부도라는 책은요. 6학년 때까지 배우는데요. 학년이 지났다고 절대로 버리면 안 되십니다. 네, 다음으로 행복성장평가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시험이란 이렇게 모두 다른 학생들을 똑같이 줄 세워서 일제식 시험을 치르는 것들이 공정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행복성장평가제를 운영하는데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 방법 개선 정책으로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닌 격려하고 가능성을 찾아주는 평가,
수업과 연계된 과정 중심의 학생 맞춤형 평가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줄 세우는 시험이 아니라 개별 성장을 위한 평가이고요. 평가 방법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 지필, 수행, 관찰, 상호,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 학교 통지 시기는 1년에 2회, 1학기, 2학기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 자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 자녀 바로 알기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사이트에 가셔서 가입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우리 자녀에 대한 학교 생활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격 수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네, 원격 수업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학급 전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일부 등교 중지 학생에게 대체 수업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화초에서 원격 수업 플랫폼으로 쓰이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데요. 네, 이건 학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으셔서 원격 수업이 우리 학급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다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원격 수업 출결에 관한 안내입니다. 원격 수업 시 모든 학급은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요. 시간표에 따라서 종례 시간 전 매시간 출석 체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일 오후 5시까지 수강한 것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총 차시 중에서 60% 이상을 이수할 경우에만 출석 인정이고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해당 시간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접속 불량이나 그런 경우에는 대체 학습을 제공받아서 3일 내에 출결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 부분은요, 학급 전체 원격 수업이 아니라 등교 중지 대상에 대한 대체 수업 안내입니다. 학생이 등교 중지되는 경우 담임교사와 전담 수업 교사가 대체 수업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적용 대상은 단순한 질병 결석이나 미등교 학생이 아니라 고위험군 학생, 코로나 관련 등교 중지 학생에 한합니다. 네, 등교 전에 등교 중지가 결정되었을 경우는 당일부터 대체 수업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일과 중에 이렇게 조퇴를 불가피하게 하게 된다면 다음 날부터 대체 수업을 제공받게 됩니다. 네,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 수행 수업, 쌍방향 수업 등을 적절하게 융합해서 제시하도록 하고요. 당연히 학생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학생의 그 컨디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대체 수업이 적절하게 제공되게 됩니다. 연구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 긴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화초등학교 안전생활부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 사이버, 성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시면 신체 폭행에는 발걸기, 감금, 밀치기 등, 언어 폭력에는 욕설, 비웃기, 겁주기, 금품 갈취에는 빼앗기, 억지로 빌리기 등이 있습니다. 따돌림에는 빈정거림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합니다.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및 매체 폭력, 폭력 서클 등의 유형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특징은 고의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피해 후유증은 정서적 불안, 우울증, 학습 동기 저하 등 다양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단계 서면사과부터 9단계 퇴학 처분까지도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학교의 조치 이외의 특별 교육을 동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연수입니다. 아동학대 중 학대 행위자가 동거인을 포함한 가족인 경우가 90%를 넘습니다. 가정폭력은 또 다른 사회 문제로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정 분위기에 대한 연구 결과 가정에서의 폭력 노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특성은 은폐, 반복, 중복, 순환되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릇된 양육관이 있는 부모,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이 있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주로 나타납니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112 신고 1577-1391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상담, 주거, 치료 및 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을 살펴보면 가정처벌 규정 신설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불가능 등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 학생의 신체적 징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 연수입니다. 성폭력은 여성의 경우 생후 4개월에서 70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이며 남성의 발생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를 보면 여학생 2명 중 1명, 남학생 3명 중 1명이 유경험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 피해자 평균 연령은 12.8세, 남자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10.9세로 나타납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88.1%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라는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 징후를 보면 죄의식에 사로잡힌 행동,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 등이 있습니다. 대처 요령은 바로 신고하고 아동이 당황하지 않도록 태연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력에 대한 정확하고 연령에 맞는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인식하고 자녀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보호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들로 살펴보시고 실천해 주세요. 다음은 생명 존중 연수입니다. 자살 징후를 살펴보면 행동적 의사표현, 언어적, 상징적 의사표현 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예방법은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자녀의 장점과 자존감을 높여주며 이를 위해서는 칭찬 10계명을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 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변화, 당신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석화초등학교 안전생활부 학부모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석화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영 목적 및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어린이,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건강한 어린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학부모가 안심하는 방과학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수요를 조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강사료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좌에 따라 교재와 교규비가 수익자 부담인 경우도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학기 중에만 운영을 합니다. 강좌 운영 시간은 프로그램별로 다른데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80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강좌는 칼림바, 배드민턴, 보드게임, 드론 축구, 생활과학교실 SW 코딩입니다. 개설 강좌는 총 14종류 23강좌입니다. 신청자가 많은 강좌는 추첨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희망과 학년을 고려하여 2인 최대 2강좌를 배정하였습니다. 신청자가 많은 강좌도 있지만
추가 모집을 하는 강좌도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 방과 후 교실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수강 신청은 방과 후 담당 교사나 방과 후 전담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좌 시간표를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교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교실의 운영 목적은 학교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를 통해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 2학년 교육 지원 대상 가정과 맞벌이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놀이지도, 독후 활동, 인성지도 등 방과 후 학교와 연계 운영합니다. 둘째, 학교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강사를 선정합니다. 셋째,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은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추진합니다. 넷째, 방학 중에도 수요 조사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교실을 운영합니다. 다섯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귀가 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합니다. 이상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속하초 보건교사 마경화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가족, 친구, 지인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새학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코로나19 속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약속과 학교의 준비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하는 학생은 중앙 현관을 통해 교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 후 열 화상 카메라 등을 통과하여 교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셔틀을 이용하는 학생은 후문 현관에 위치한 비접촉식 체온계의 체온을 재고 교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학생은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을 하게 되며 30분 후 다시 측정하여 열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부모님과 통화 후 기가 조치가 됩니다. 점심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활동 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손을 손세정제로 깨끗하게 씻고 급식실 입실 전 비접촉식 체온계의 체온을 측정한 후 급식실로 입실하게 됩니다. 급식실 앞에서 1m 간격을 유지하며 줄을 서 있다가 알콜로 손 소독 후 수저 세트를 받은 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지정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옆 친구와 이야기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마스크를 바로 쓰고 물을 먹거나 또는 교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교실에서는 입실 전 손 소독을 하고 개인 물품만 사용을 합니다. 내 책상은 수시로 자주 닦아야 하며 친구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줄을 설 때에는 한 줄로 설 때 1m 이상 떨어져서 줄을 서게 되고 마스크는 늘 착용해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선생님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등교 후 학생들이 교실에서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각자 아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돌아다니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는 게 좋겠죠? 정수기 사용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본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물통을 가지고 다녀야 하며 정수기 급수는 점심시간에만 이용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할 말이 있거나 발표할 질문이 있을 때에만 조용히 손을 들어서 진행을 하며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아쉽지만 친구랑 손잡고 다니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쉬거나 기침, 재채기 할 때에는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친구가 돌아오고 난 후에 그 다음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교실로 들어오기 전에는 꼭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1부터 6까지의 과정으로 거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가지고 다녀야 할 용품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개인 문구용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먹을 개인 식수를 가지고 다니도록 합니다. 물티슈나 소독 티슈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책상을 수시로 잘 닦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및 감염 위험 시설인 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는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 관련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모임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해 주세요. 아프면 검사 받으시고 집에 머물면서 고위험군 만나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 나올 때에는 옷소매로 가리고 마스크는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여 착용을 합니다. 상시 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 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학교 하교 후 담임선생님께서는 일상 교실 소독 및 환기를 매일 하고 계시며 방역 담당 선생님 3분께서 학교 곳곳을 돌면서 난간, 화장실, 유리창 문고리, 학생들이 손이 닿는 곳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을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석화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